일단 러닝메이트 7기에 참여해 주셔가지고 일단 너무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제가 러닝메이트라는 프로그램을 작년 1월부터 운영을 시작하게 됐는데 올해 벌써 6기가 마무리가 되었고 이제 올해 초에 6기가 마무리되었고 지금 이제 올해 2023년에 두 번째 기수로 7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마 저도 이제 많은 시행착오들을 겪으면서 그 과정들이 좀 더 완성되어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6기부터 그 이 운영하는 방법을 좀 크게 혁신적으로 변화를 주었는데 기간은 줄이고 제가 좀 더 디테일하게 집중적으로 코칭을 해주는 걸로 바꿨는데 훨씬 더 성과가 많이 좋게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7기에도 이제 동일한 방법으로 적용해가지고 운영을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네. 아, 네네네. 현아님이 열정부자 엄마님이신가요? 네네. 아, 네네네. 네. 일단 제가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나서 기간이 그렇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길지 않아요. 블로그라는 플랫폼이 오랫동안 어떤 운영을 해야 성과가 달성할 수 있는 플랫폼이기 때문에 엄청난 걸 약속드릴 수는 없지만 제가 요거는 약속드리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이 누군가의 질문에 당연하지라고 대답을 할 수 있는 상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게 제 생각이고요. 그리고 질문은 너 블로그 좀 잘 알아? 라고 물어봤을 때 그럼 블로그 잘 알지 라고 답변을 할 수 있는 수준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제 3주가 지난 다음에 보통 이제 아까도 열정부자 엄마님도 이야기하셨지만 열정부자 엄마님이 제가 봤을 때 글이 3,000개가 넘어가시더라고요. 그쵸? 네, 글 3,000개가 넘어가시는데도 본인이 지금 블로그를 잘 모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게 되게 블로그를 알고 접근하는 것과 이게 블로그를 경험적으로 접근하는 것과 이게 엄청난 차이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지금 블로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하게 알려드리고 블로그로 어떤 것들을 할 수 있는지 어떻게 수익화를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알려드릴 수 있도록 그리고 이거를 여러분들이 누가 물어보면 블로그로 이것도 가능하고 저것도 가능하고 이렇게 해서 하는 거고 나는 이런 방법으로 수익화를 하려고 하는 거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 그러니까 다른 사람한테 알려줄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 될 수 있도록 알려드리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세 가지를 크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마인드고요. 두 번째는 이제 운영 스킬이고요. 세 번째는 이제 꾸준함입니다. 마인드는 당연히 이 블로그를 지니님의 블로그에 이런 또 글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부동산 마인드에 관련된 이야기들이 많이 있던데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마인드가. 네. 이 마인드가 갖추어지지 않으면은 운영 스킬 알고 운영 스킬을 알아도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마인드에서 또 이 꾸준함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 세 가지가 갖춰져야 블로그를 꾸준히 오랫동안 운영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블로그로 돈을 벌 수 있다라는 그런 게 나의 잠재의식 속에 들어와야 되는 거고요. 그럼 이제 그러면 그 방법들을 이제 알아가야 되는 거고 그리고 그 방법들을 꾸준히 실행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이 블로그를 통해서 내가 뭔가 수익을 얻어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이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만 누락되어도 블로그 성장은 어렵죠. 그래서 세 가지를 반드시 이제 이 3주라는 기간 동안 짧지만 제가 이걸 계속 주입시킬 수 있도록 이건 좀 약간 주입이 필요하거든요. 주입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누구의 모습일까요? 아침 05시에 기상을 해서요. 7시에 아이를 학교 보내고 9시에 카페 가서 커피를 마시면서 글을 씁니다. 12시에 아이 초등학생이라 사교시키고 놀아주고 학원 보내고 오후에 운동하고 저녁을 먹고 저녁엔 책을 읽습니다. 네. 저의 일과입니다. 저의 일과. 아침 일찍부터 하루를 시작하는데 뭐 이게 꼭 좋다라는 건 아니지만 이 디지털 노마드라는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을 때 내가 이 블로그를 가지고 기반으로 어떤 사업의 영역을 확장하려고 할 때 내가 가질 수 있는 이득이 있더라고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요. 선택하면서 하고요. 내가 이걸 굉장히 자유롭게 조절을 하면서 진행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극강점이 있어가지고 여러분도 이게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분명 이런 모습이 충분히 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과연 효과가 있을까요? 이거는 그 제가 작년 12월이죠. 작년 12월인데 3월에 어떤 IT 인플루언서 분을 만나가지고 그분을 코칭을 해드린 적이 있었는데
이분이 저한테 갑자기 또 코칭을 신청해가지고 연락이 왔는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월 300에서 500만 원 정도를 벌고 있어요. 벌고 있습니다. 그 블로그로. IT 분야니까 이제 그 제품 협찬 이런 걸 많이 받기도 하고 해가지고 이렇게 벌고 계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연배선생님이 코칭해 주신 대로 그대로 적용했고 그냥 꾸준히 적용했을 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친구에게는 꾸준히 할 수 있는 힘이 있었죠. 대학생이었어요, 대학생. 대학생인데 300에서 500만 원 수익을 벌어요. 그리고 와. 이제는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 블로그를 그만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좀 쉬어야 되겠다고. 그러니까 엄청난 거죠. 네. 그리고 이거는 지난 6기의 성과인데요. 여기에 이제 그 아까 진님 이야기하셨던 웰씨님도 계시고 여러분 여러 가지 분들이 계신데 여기에 계신 분들이 지금 대부분 이제 순위에 안 잡히시는 분들이에요. 그쵸? 순위에 이제 안 잡히시는 분들이면 그러니까 순위를 제가 100만 등이라고 표시를 했는데 블랙키 기준으로 이거를. 100만 등인데 끝날 때 이제 하셨던 아, 나 분이 카메라가 안 켜져 있어서 엄마가 9만 말하면 안 등이에요. 되겠네. 9만 등. 9만 등까지 가셨다라는 거죠. 근데 진짜 대단한 게 뭐냐면은 이분이 제가 정확한 나이는 모르겠지만 나이가 아마 50대, 60대 정도 거의 되신 분일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분도 순위가 안 잡히셨던 분도 이 강의를 듣고 3주 동안 이걸 적용을 하면서 순위가 9만 등까지 갔다라는 거죠. 이게 제일 못하신 분이 9만 등까지 간 거거든요. 다른 분들은 4만 등, 7만 등, 4만 등, 2만 등, 4만 등, 3만 등, 6만 등까지 이렇게 갔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분도 이제 그 경매 부동산 하시는 분이었는데 이분도 나이가 꽤 많으신 분이었어요. 이분도 50세가 아마도 넘으셨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분도 6만 등까지 갔단 말이죠. 26만 등에서 시작해서.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순위가 안 잡히는 상태인데 과연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 제 목표는 10만 등까지는 갈 수 있지 않을까. 2주 동안, 기간 동안 굉장히 열심히 하면 이게 가능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순위가 그렇게 절대적으로 중요한 건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내가 목표를 잡고 해야 되거든요. 내가 이번 2주 동안, 3주 동안 내 순위를 내가 바짝 끌어올려가지고 순위가 안 잡히시는 분들은 10만 등까지 완전히 내가 끌어올리겠다라는 마인드를 가지고 접근을 해야 된다.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가능하다라는 거고요. 이거는 이제 엊그저께 코칭을 하면서 제 엑스퍼트에 후기를 남겨주신 분인데 뭐큰 내용은 아닙니다. 아무튼 결론적으로 제가 자신 있게 이야기 드릴 수 있는 부분은 분명히 성과가 있을 거고요. 저도 엄청나게 최선을 다할 겁니다. 아마 여기서 비즈니스맨님 같은 경우에는 저랑 꽤 이제 여러 번 만나고 이렇게 이야기도 몇 번 나눠봐가지고 제가 열심히 하는 사람이라는 걸 아마 잘 아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네. 그리고 그래서 믿으시면 돼요. 어, 제가 하는 이야기를 믿고 따라주시기만 하면 되는데, 여기에 지금 새로 이제 시작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오히려 그게 좀 장점이에요. 왜냐면 흡수력이 굉장히 빠를 수 있거든요. 오히려 블로그를 좀 운영하셨던 분들은 자기만의 이제 고집이 있으셔가지고 얘기를 해줘도 안 고치시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제가 좀 이야기하면은 스펀지처럼 아마 잘 흡수를 하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냥 시키는 대로 해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지만 이렇게 하면은 당연히 성장이 없겠죠. 당연히 저희는 소통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이렇게 막 얘기해가지고 다 이해되셨죠? 라고 했는데 속으로 이해 안 됐는데 네, 이해됐습니다. 이렇게 하지 말자라는 거죠. 이해가 안 되셨으면은 끝까지 물어보고 아니면 좀 뭔가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거랑 다르면은 물어보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야기를 통해서 해결을 해 나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또 집단 지성의 힘이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 나감으로써 사실 저도 발전하는 거고 저도 더 고민하게 되는 거고 그러면 더 디테일하고 정답에 가까운 그 답들을 내어드릴 수 있는 거니까 자꾸 이야기하고 토의하고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게 이제 서론이었고요. 약간 분위기를 녹이기 위해서 이야기를 드렸는데 사실 이거는 제가 원래는 여기 안 들어가 있었는데 제가 책을 읽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뭐 사피 법칙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적용해서 여러분한테 좀 더 신뢰도를 좀 제가 드려보고자 한번 오늘 강의를 준비하면서 좀 마련을 해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네. 그래서 오늘 이야기 드릴 거는 저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하고요. 아마 이미 알고 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래도 간략하게 소개를 하고 러닝메이트 프로그램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그다음에 향후 어떻게 운영할 계획에 대해서 들어보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 계신 분들도 각자 소개를 할 거예요. 왜냐면은 저희가 이제 앞으로 3주 동안
이 러닝메이트 같이 달리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못 달리면 좀 더 열심히 달리라고 얘기도 해줘야 되고 잘 못하면 잘하라고 하고 잘하면 잘한다라고 칭찬도 해주고 그렇게 해야 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서로에 대해서 이해를 할 필요가 있어요. 나는 어떤 블로그를 운영하려고 하고 왜 블로그를 운영하려고 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알아야 좀 더 그 친밀감을 쌓을 수 있기 때문에 자기소개를 간략히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 마지막에 이거는 원래 제 강의 목록에는 사실 2일차에 강의 목록 2일차 그러니까 수요일 날 들어가야 되는 부분인데 이걸 앞으로 좀 땡겼어요. 여기에 계시는 분들 중에 주제를 빨리 선정을 해야 되는 고민을 하실 분들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거는 좀 원래는 좀 한 10분 정도 추가돼서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를 간단하게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노메세드라는 닉네임을 사용을 하고 있고요. 저는 직장 생활을 10년 동안 했고요. 그리고 근데 직장이 나를 책임져 주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새로운 삶으로의 피벗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것도 재택근무를 하고 싶다. 온라인으로 수익화를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온라인 세상에 뛰어들었고요. 그래서 휴직을 내고 2년 동안 휴직을 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온라인으로 뭔가를 내가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굉장히 다양한 것들을 시도를 해보게 되었고 그래서 이제 가장 대표적으로 이제 성과가 잘 나왔던 게 이제 블로그였고요. 블로그를 기반으로 해서 인플루언서가 되고 그리고 이제 블로그를 통한 수익화를 만들어냈죠. 그리고 그걸 기반으로 이제 확장을 하기 시작했어요. 유튜브로도 확장을 하고요. 티스토리도 하고 그다음에 현재 네이버 카페도 운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 과정에서 블로그 운영에 관련된 부분을 제가 노하우들을 습득하게 되니까 그걸 가지고 전자책을 내면서 전자책을 판매할 수 있게 되었고요. 그다음에 블로그를 가지고 성과를 단기간에 충분히 달성해내니까 그걸 가지고 이제 다른 분들을 알려드릴 수 있는 지식 판매, 컨설팅이나 강의도 이렇게 할 수 있게 되었죠. 그다음에 이제 이 온라인 세상에 있다 보니까 새로 생기는 것들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카카오뷰라는 게 이제 새로 딱 도입이 되고 나서 이거 새로운 시장이 열린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초반에 진입을 해가지고 하루에 1시간 정도 투자해서 한 달에 이걸로도 72만 원까지도 이렇게 벌어봤었습니다. 지금은 하지 않고 있지만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문서 편집 그리고 이제 크몽이라는 재능 마켓을 통해 가지고 문서 편집을 제가 좀 할 줄 알거든요. 그래서 문서 편집을 하는 실무 능력도 판매를 하면서 돈을 또 벌어봤고요. 이거 외에도 제가 실제 물건도 팔아봤거든요.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면서 해외 구매 대행, 중국에 있는 그 물건을 떼와가지고 사람들한테 배송을 해주는 그런 해외 구매 대행 사업도 진행을 했었는데 저랑 성향이 안 맞아가지고 일단 그거는 중단을 한 상태에 그건 이제 잠정적으로 중단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다음에는 제가 여러 가지를 하고 싶은데 그중에 제가 이제 가장 하고 싶은 저의 궁극적인 목적은 이거거든요. 제가 이제 라이프 리빌딩이라는 이 표현을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라이프 리빌딩이라는 게 그거거든요. 사실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이 사실은 내가 선택한 삶이 아닐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에서부터 시작을 해요. 왜냐면 내가 고등학교 때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그냥 내 성적에 맞는 것 중에 가장 내가 갈 수 있는 높은 대학을 지원을 해가지고 대학을 가고요. 학과 같은 건 중요하지 않죠. 그때 고등학교 당시에는. 그래서 내가 갈 수 있는 최고의 성적의 대학에 가서 거기에 학과를 선택하고 그러다 보니까 대학을 선택하고 학과가 결정되니까 거기서 대학생활 하고 나니까 이제 내가 앞으로 가야 할 그 직장이 결정되고 다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첫 단추가 딱 그때부터 끼워지면서 그냥 나의 삶은 그냥 내가 뭐 선택해서 되는 게 아니라 그때부터 그냥 자연스럽게 어쩔 수 없는 그 물살에 휩쓸려 가지고 지금까지 오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저도 그렇게 살았던 것 같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과연 맞는 삶인가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맞지 않는 삶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이제 그런 피벗을 하는 도전을 했고 제 나름대로는 지금 충분한 성과를 좀 많이 아직 부족하지만 거뒀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이거를 다른 사람들한테도 많이 좀 알려주고 도와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라이프 리빌딩이라는 용어를 제가 만들고 이거를 알려주는 코치가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저의 궁극적인 목표이고요. 그래서 저를 한마디로 표현하면은 저는 온라인으로 라이프 리빌딩을 지원하는 코치다라고 정의를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제 소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이 사진이 어떤 사진인 것 같으세요? 제가 이거 굉장히 많이 활용하는 사진인데
이게 도미노잖아요. 도미노인데 사실 도미노를 전체를 다 쓰러뜨리기 위해서는 처음에 딱 힘 한 번만 있으면 되는 거 아시죠? 얘만 쓰러뜨리면 되잖아요. 얘만 톡 쓰러뜨리면 되거든요. 그럼 그 뒤에 건 알아서 넘어가잖아요. 물론 중간에 다시 이제 뭐 잘못 설치되어 있으면 또 다시 밀어야 될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얘만 밀 수 있는 힘이 있으면 뒤에 것들은 자동으로 따라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저는 첫 번째 우리가 넘어야 될 그 장벽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작은 성공을 해보는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예를 들면 지금 우리가 지금 하려고 하는 첫 번째 도미노가 블로그라는 거죠. 블로그. 그래서 이 블로그라는 것을 아니면 이미 달성되어 있는 거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블로그를 시작하는 걸 수도 있죠. 근데 이 블로그라는 거를 내가 잘 운영을 해가지고 이를 통해서 수익화를 그러니까 기반을 잘 닦아 놓으면은 블로그를 기반으로 예를 들면 얘가 유튜브예요. 유튜브로도 넘어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또 티스토리로 넘어갈 수도 있고요. 뭐 다양한 걸로 이렇게 다 연쇄적으로 뿌실 수 있다는 겁니다. 인스타그램으로 넘어갈 수도 있고요. 하나의 플랫폼을 내가 장악해 놓으면. 근데 이걸 넘어뜨리는 힘이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혼자서 못해요. 이거를 넘어뜨리는 거를. 그래서 여기 이제 러닝메이트 분들을 모아가지고 같이 우리가 모여서 여러 명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모여서 이 사람 거 한번 밀어주고 또 옆으로 가가지고 또 다른 사람 거 한번 밀어주고 또 옆으로 가서 다른 사람 거 한번 밀어주고 이렇게 하자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이제 러닝메이트가 생겼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이 다 같이 힘을 모아가지고 하나의 블로그를 내가 마스터하겠다라는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접근을 하다 보면 더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는 혼자 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힘이 생긴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 러닝메이트 프로그램은 표면적으로는 이제 여기 지금 계시는 분들과 1일 1포스팅을 꾸준히 실시하는 일종의 챌린지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어요. 뭐 지금 저희가 그 글을 쓰는 1일 1포스팅을 하는 것 자체는 12일이거든요. 12일, 아니, 14일, 14일이죠. 14일인데 요거를 단순히 1일 포스팅을 한다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일단은 그 전에 일주일 동안 공부를 하잖아요. 블로그에 대해서. 그러니까 오늘도 그렇고 3일 동안 이제 강의를 들으니까 올바른 블로그에 대해서 이제 이해를 한다는 거죠. 알고리즘이나 이런 것들을 이해하고 키워드를 분석하는 능력을 배우고요. 그래서 블로그에 대한 이해를 하고요. 그래서 이를 통해 가지고 1번 도민을 넘어뜨리는 과정이 이 러닝메이트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이게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여기서 내가 어떤 블로그를 3주라는 기간 동안 얼만큼 성장시키겠다라는 목표를 딱 정했잖아요. 그 목표를 정하고 그거를 이제 달성해내면은 그게 이제 성공을 경험하는 거가 되잖아요. 아, 내가 블로그를 3주 만에 이만큼까지 성장시킬 수 있구나라는 거를 이제 경험하게 되고 그럼 그 자신감을 기반으로 앞으로 쭉쭉 더 나아갈 수 있다는 거죠. 오케이, 나 블로그 이제 운영하는 방법 제대로 마스터했어. 그럼 이제 앞으로는 내가 열심히 하는 일만 남았다. 이런 식으로 자신감을 얻을 수 있고 더 앞으로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지금 계시는 분들이 어, 함께 하는 분들이 대단하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여기 계신 분들이랑도 사실 오프라인으로는 만나기 힘든 그런 인적 레버리지를 만들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으로는 저는 지니님도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계시던데 또 관심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인적 레버리지를 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다. 생각이 들고요. 이 러닝메이트의 장점은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이라는 건데 그러니까 사회적 동물이고 그리고 이거를 통해 가지고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는 게 아프리카 속담인데 넬슨 만델라 대통령이 이 얘기를 많이 했는데 이게 그러니까 무리에 소속되는 것보다 더 동기를 지속시키는 것은 없어요. 그러니까 나는 열심히 하고 싶은 사람이 아닌데 그 사람들은 집단에서 무조건 자기가 평균 이상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집단에서 나는 무조건 평균 이상이야. 그리고 평균 이상이 되기 위해서 행동을 한단 말이에요. 사람의 성향이. 그러니까 난 뒤떨어지기 싫은 거죠. 평균 이하가 되기 싫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이상은 열심히 한다라는 겁니다. 이 집단에 소속되면은. 그래서 집단에 소속되어 있으면은, 개인이 혼자 하는 것보다 더 많은 성과가 난다라는 의미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메타인지거든요. 메타인지. 그러니까 이 메타인지가 왜 중요하냐면은 내가 혼자서 블로그를 운영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를 판단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비교 집단이 없으니까. 나 지금 이 블로그 제대로 운영하고 있는 거 맞나? 아, 그래, 이 정도면은 난 잘하고 있지. 그러면 이제 그 사람 그렇게 생각하면 이제 발전이 없는 거거든요. 근데 세 명이서 같이 가요. 그러면 한 명은, 세 명 중에 한 명은 엄청 못하고, 한 명은 보통이고, 한 명은 잘할 거 아니에요. 그럼 보통인 사람은 못하는 사람을 보면서, 그래, 내가 쟤보다는 잘하니까 내가 한 보통 정도 수준 되는구나. 근데 나보다 더 잘하는 놈이 있네? 그럼 내가 좀 더 열심히 해야 될 부분들이 있겠는데?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이제 더 발전을 하게 되고, 그럼 이제 상향 평준화가 되어 간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같이 하면은 분명히 아마 저희가 러닝메이트지만 배가 아픈 경우가 생길 거예요. 아, 똑같이 하루에 글 한 개씩 쓰는데 이 사람 블로그는 왜 이렇게 빨리 성장하고 내 거는 왜 이렇게 안 올라가는 거야? 이런 생각을 분명히 하시게 될 겁니다. 또는 반대로, 다른 사람들이랑 다 매일매일 글 하나씩 쓰는데 내가 이거를 나만 엄청나게 막 방문자 수 증가하고 하네? 그럼 내가 이번에 키워드 분석하고 주제 선정하고 글 쓰는 거랑 이런 것들을 굉장히 잘했나 보다. 그 다음에도 이렇게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인식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것들을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보완을 통해서 블로그를 더 빨리 성장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간이 짧지만 글 쓰는 기간이 2주지만 이 메타인지를 하는 데에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이 러닝메이트의 중요성에 대해서 좀 장황하게 설명을 드렸고요. 운영 일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릴게요. 이게 잘못 들어갔구나. 일단은 오늘 OT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죠. 운영 일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쭉 드리고 있고요. 그다음 내일부터 강의가 진행될 건데 강의가 2시간씩이거든요. 그래서 9시 반에 계속 진행을 합니다. 이게 9시 반이라는 시간이 사실 좀 늦은 시간이에요. 늦은 시간인데, 이거는 아마 그 여러분들의 좀 상황을 고려해가지고 좀 조정을 할 수 있으면 조정을 할 수 있도록 할게요. 제가 이 시간을 선택했던 이유는 그 전에 이제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 통상 육아를 하시는 분들이 좀 많으셔가지고 이 시간 9시에 하기로 했었는데 9시라는 시간이 통상 애들을 재우는 시간이어가지고 강의를 참석을 못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이제 30분 정도 딜레이를 해가지고 9시 반 정도로 잡은 건데 이거는 지금 제니님이랑 그 AM5님이 못 들어오셨는데 그 분들의 의견을 좀 같이 들어보고 강의 시간을 좀 조정할 수 있으면은 좀 조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게요. 좀 앞으로 당기는 방향으로. 왜냐면 너무 늦어가지고 끝나면 11시 반이어가지고 좀 너무 늦은 감이 없지 않아서요. 그래서 이렇게 강의를 이제 3회에 걸쳐서 진행을 할 거고요. 근데 이때 강의만 들으면은 망합니다. 절대 강의만 들으면 안 돼요. 내가 이게 오늘 노베세가 강의하니까 오늘 저녁에 강의만 들으면 되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으면은 발전할 수가 없죠. 이때 뭘 해야 되냐면은 전자책 지급 드렸잖아요. 전자책 지급 드린 것 중에 블로그 리빌딩 전자책이 188페이지짜리거든요. 꽤 길거든요. 그거를 한번 스크린을 하셔야 돼요. 그걸 한번 스크린을 하시면은 내가 어떤 것들을 준비해 나가야 되는지를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스크린한 상태에서 또 같이 강의를 병행해서 들어야 이제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이 이런 내용이구나 하면서 캐치를 하면서 내가 이 일주일이라는 기간 동안 다음 주에 어떤 글을 써야 되겠다. 글 쓰는 준비가 다 돼가는 거죠. 그러니까 하루하루 이제 이때부터 일포스팅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이때 고민하면은 늦거든요. 이때 월요일이 돼가지고 오늘 글 뭐 쓰지? 이렇게 있으면 늦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뒤처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가 됐을 때는 이 2주 동안 내가 글 쓸 거에 대한 부분들이 어느 정도 다 그림이 그려져 있는 상태가 되어야 돼요. 그리고 내가 그 시간이 가용하면 1포스팅이 아니라 2포스팅까지도 해야 돼요. 가능하다면은. 그래서 이 기간을 내일 당장 오늘 이 오리엔테이션 끝나고 내일부터 전자책을 꼭 읽으셔야 되고, 그다음에 제가 오늘 강조드릴 건 주제를 정해야 된다는 걸 가장 강조를 드릴 건데, 주제 선택하는 건 이따 마지막 부분에 한 번 더 이야기를 드릴게요. 그래서 강의를 3번에 걸쳐서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10일, 11일은 이 기간보다도 더 본격적으로 블로그 이제 본격적인 운영을 준비하는 기간입니다. 10일, 10일, 이 3일 동안이. 여러분한테 좀 이 가용 시간을 드리는 거죠.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주말 포함해가지고. 그래서 이때는 제가 이 블로그 운영 준비할 때 여기 체크리스트를 드리거든요. 어떤 것들을 해야 된다. 지금 이런 거 하나하나 다 체크를 해야 된다라면서 체크리스트를 드릴 거예요. 그럼 그것들을 체크를 하시고요. 전에는 이걸 안 했었는데, 그러니까 실제 운영하는 기간에 너무 어려움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거를 할 거예요.
블로그 운영을 체크리스트를 드리면은 본인만의 체크리스트를 작성을 해가지고 카페에다 인증을 하시도록 제가 할 겁니다. 그래서 본인에 대한 내가 지금 어느 정도 준비가 됐다라는 거를 알리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그걸 검토를 하겠다는 겁니다. 지금 잘 하고 계신, 준비가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를. 그래서 12일까지 이 블로그 운영 준비 결과를 작성을 해서 제가 양식은 드릴 거예요. 여기다 올려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날 21시에 이때도 시간 조정은 좀 유동적이에요. 21시 또는 21시 반. 이때 시작 전에 회의를 할 겁니다. 내일부터 이제 글 써야 됩니다. 라고 하면서 이제 주의사항 몇 가지를 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이때부터는 본격적으로 일일 포스팅이 진행이 되고요. 그래서 포스팅은 13일부터 해가지고 글 하나씩 쓰시고, 그다음에 뭐 카페 인증을 하고 하는 과정을 하시면 되고, 코칭, 여기 1포스팅 마감 제가 이게 잘못 적었는데 1포스팅 마감이 이때입니다. 이날 26일까지 14일 동안 진행을 할 거고, 그다음에 코칭은 여기까지만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코칭이 총 9번 들어가는 거죠. 개인별로 제가 카페에다가 지금 이번에 글 쓰신 것들에 대한 그 피드백을 해드리거든요. 보완해야 될 부분들을 계속 이야기를 해드려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에는 완성도 있는 글들이, 그러니까 본인이 완성도 있는 글을 빨리 달성할수록 성장이 빨라지는 거기 때문에 본인의 글이 내가 정답문서라는 그런 개념이 네이버가 원하는 글을 쓸 수 있는 거를 제 생각에는 한 3일 정도 이제 코칭을 듣고 나면은 내가 이제 이제 어떻게 글 써야 되는지 딱 감을 잡고 이후부터는 이제 성장을 위한 글쓰기가 쭉쭉쭉 이어나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19일 날은 주간 회의를 할 거예요. 또 이렇게 미팅을 하면서 이 주간에 주로 나왔던 어려움들과 제한 사항들에 대해 가지고 아니면 보완해야 될 사항들에 대해서 공통적으로 좀 이야기를 나누고 그다음에 또 의견도 들어보고 의견 공유하고 또 그 성장이 좀 빠르신 분들 있으면은 그런 분들한테 그 노하우도 좀 들어보고 그렇게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6일까지 총 14번의 일일 포스팅을 진행하고 9번의 그 정리 코칭이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27일 월요일 날은 이제 우리가 달성한 최종 성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AM5님 안녕하세요. 네. 그렇게 해서 최종 회의를 나누도록 할 거고, 여기서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거는, 이걸 이야기 드리면 여러분이 좀 대충 할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좀 우려가 되긴 하는데, 만약에 이때까지 본인이 목표한 바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제가 이 블럼에 칠기 시작하면서 적은 내용도 이게 있어요. 3주 동안 10배 성장하겠습니다라고 적었단 말이에요. 10배 성장하겠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는 10배 성장을 목표로 지금 잡고 있거든요. 열정부자 엄마님은 10배는 힘들어요. 왜냐면 10배면 10,000불이 넘어야 되니까 너무 힘든 목표치인데 지금 하시는 분들은 방문자 수를 10배로 내가 만들겠다라는 그런 목표들이 이웃을 10배로 늘리겠다. 이런 목표들이란 말이죠. 그런 목표들을 제가 목표의 그 적절성도 다 봐드릴 건데 이거 달성을 못하면 제가 달성할 때까지 제가 그분 코칭을 하겠다. 코칭을 해드리겠다는 겁니다. 근데 좋아하실 게 아니에요. 이건 창피한 거예요. 이거는 내가 지금 못했다라는 거잖아요. 이건 내가 지금 못해가지고 보충 수업을 받는다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제가 모든 분들이 본인의 목표를 달성할 때까지 제가 달라붙어가지고 매미처럼 달라붙어가지고 끝까지 닥달하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목표를 빨리 달성해 주세요. 저한테 갈굼을 당하기 싫으시면은 빨리 달성해 주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이제 전체적으로 일정은 이렇게 되고요. 강의는 이제 이렇게 그 블로그 리빌딩 전자책에는 블로그를 운영하는 단계가 제가 9단계로 해가지고 이렇게 다 전체적인 흐름을 적어놨어요. 이걸 아마 읽어보시면은 블로그를 어떻게 운영을 해야 되겠다라는 감을 충분히 잡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정독은 하시지 않더라도 이 맥락을 이해 정도는 하시고 강의를 들어야 훨씬 더 캐치를 잘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내일은 블로그란 무엇인가, 블로그 주제 결정, 이거는 아까 얘기했던 제가 앞쪽으로 당겼어요. 오늘 이따가 좀 이야기 드릴게요. 블로그 수익화 방법이 무엇이 있는지 제 수익을 직접 공개하면서 알려드리고요. 블로그 알고리즘에 대해서 C랭크와 다이아로직, 뭐 지식 스니펫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아볼 거고요. 그다음에 수요일에는 키워드를 분석하는 방법, 키워드를 활용하는 제가 만든 팸 앤 사투 법칙을 통해 가지고 키워드를 어떻게 선택하고 어떻게 본문에 반영을 해가지고 네이버가 원하는 글을 만들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릴 거고, 그다음에
제목 짓기까지 같이 할 거고요. 그다음에 목요일에는 이거 대부분 강의 내용이기 때문에 실전과는 좀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날에는 제가 실제로 글을 어떻게 써 내려가는지를 한번 보여드릴 거예요. 전체적인 이 플로우를. 그러면 이렇게, 글을 이렇게 쓰는구나라는 걸 좀 더 이제 현실적으로 캐치하시기 쉬울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제가 강의가 3번 끝나면은 체크리스트를 드릴 거고 거기에 대해서 본인의 지금 현재 위치를 다 파악하셔가지고 체킹을 해야 된다고 이야기 드렸잖아요. 이게 스프레드 시트를 활용하고 있어요. 엑셀과 비슷하게 생긴 시트인데 여기다가 이제 개인별로 입력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인별 이게 현황이 예를 들면은 뭐 제니님은 나의 운영 목적 명확한가? 잘 모르겠으면 1점이고 뭐 어느 정도 구체화되어 있다 그러면 내가 잘 알고 있다 그럼 3점이에요. 그래서 자기 점수를 체킹을 해보자라는 거죠. 그래서 나는 운영 목적 명확하지. 나는 이걸로 뭘 하고 싶어. 블로그를 키워가지고 뭘 하고 싶어. 이게 명확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수익화 방법 5가지. 난 잘 알고 있지. 네이버 상열추 알고리즘 난 잘 모르겠는데 이거는 아직 모르겠어. 그럼 1점. 이런 거죠. 그럼 이렇게 해가지고 본인의 상태를 스스로 진단을 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2월 12일 일요일까지 본인의 요 체크리스트에 대한 결과들을 카페에다가 인증을 하라는 겁니다. 저는 시작하기 전에 제 상태를 제가 진단을 해 보니까 요게 부족하고 요게 잘 돼 있고 요게 좀 안 돼 있, 이런 것들을 제가 알면은 그 다음에 이제 글 쓴 다음에 개별 코칭을 적어 드릴 때 그 내용에 대해서 좀 더 이야기를 드릴 수 있으니까 그 부분들을 이제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게 제가 그래서 이 체크리스트를 하고 하는 게 이제 지금 오늘 6일부터 12일까지 이렇게 진행되는데 그게 사실 저는 이 기간이거든요. 이 기간. 블로그 운영 초기 기간이에요. 이 표가 이런 의미거든요. 예를 들면 내가 이런 것들을 전혀 몰라요.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글을 막 쓴다고 해볼게요. 그러면은 글 쓰는데 고민이 크게 없거든요. 그냥 막 써요, 그냥. 내가 쓰고 싶은 글을 막 쓴단 말이에요. 그럼 일단 글을 쓰잖아요. 글을 쓰면은 안 쓰는 것보다는 당연히 좋은 성과가 있으니까 블로그가 성장합니다. 방문자 수도 늘어요. 그래서 이제 생각 없이 막 글을 쓰는 사람들은 블로그가 어떻게 보면 빨리 성장을 해요. 엄청 내가 고민하고 하시는 분들보다. 그래서 이제, 초반에 이런 시간, 내가 좀 성장 속도를 좀 더디지만 이 어려움의 시간을 겪어야 어느 딱 타이밍이 오고 나면은 이 B라는 사람과는 범접할 수 없을 정도 내가 빠른 속도로 성장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초반에 갈아 넣어야 돼요, 초반에. 그러니까 이 3주라는 기간이 내가 블로그를 운영하는 전체 기간에서 봤을 때 이 3주라는 기간이 그런 의미에서 매우 중요하고요. 이 3주 중에서도 첫 번째 주차가 본격적으로 글을 쓰기 시작하는 2주차, 3주차보다 첫 번째 주차가 그래서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잘 읽어보시고 내가 뭐가 부족한지를 살펴보셔야 되고 이것들에 대한 답은 전자책을 보시면 다 답이 있어요. 이것들에 대한 답이. 그래서 뭐 당장 이걸 한번 좀 읽어보시고 필요한 부분 전자책 찾아보시고 그리고 이제 모르는 부분들은 그 강의 동안에 질문을 하셔도 되고 강의를 들으면서 이해를 하셔도 되고 그렇게 진행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2월 13일부터 여기도 또 이거 잘못 적었죠. 26일이에요. 26일. 주말까지 포함해서 26일까지 1일 포스팅을 진행을 하는데요. 카페에다가 이제 글을 쓰신 걸 이제 인증을 해주셔야 돼요. 저 오늘 글 썼습니다 하고 이제 카페에다가 글을 올려주시면 제가 그거를 보고 이제 링크를 타고 들어가서 체킹을 다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카페 인증이 완료되면은 블로그 이 데이터를 제가 체킹을 해가지고 입력을 합니다. 그래서 이건 좀 더 나중에 이야기 드리겠지만 그래서 이제 블로그 방문자 수랑 이웃 수치 요것들은 제가 볼 수 있도록 이렇게 그 블로그 설정을 좀 해주셔야 되고요. 데이터를 가시화하는 이유는 나의 노력이 성과로 드러나는 것들을 명확하게 데이터화를 시켜놔야 내가 잘하고 있구나, 못하고 있구나, 뭔가 문제가 있구나 이런 것들을 딱 명시적으로 알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를 제가 매일 표시할 거고 이거를 작성을 하고 여기에 이제 개인별로 그 작성한 내용들을 이렇게 개인별로 이번에 작성했을 때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있다, 이런 부분들 개선을 해야 된다. 라는 내용의 코칭을 개인적으로 다 달아드릴 거고요. 그래서 개인별로 요거를 체킹을 하시면은 제가 카페에 그 댓글에 단 거에다가 해석 안 되는 거 있으면은 적어주시고 아니면 제가 오해간 부분이 있으시면 적어주시고 그래가지고 그 카페에 제가
작성한 글에다가 댓글로 이제 소통을 지속적으로 할 거예요. 댓글로 그렇게 하는 이유는 카카오톡으로 하면은 휘발성이 너무 강해요. 그러니까 휘발성이 강하다는 거는 한 번 이야기를 한 얘기가 다음에 또 나오고 또 나오고 또 나온다는 질문을 한다는 거죠. 근데 이제 카페에다 적어 놓으면은 그 찾아가서 보면 이게 대화의 흐름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아 이런 게 문제였고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해소하라고 이야기를 했었구나라는 걸 기록이 돼서 알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카페를 통해서 이렇게 인증을 한다는 점은 인지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주간 회의는 제가 또 그 주간에 있었던 일들을 요약을 해가지고 여러분과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질 거고요. 그러면서 이제 여러분들의 일주일 동안 블로그가 얼만큼 변화했는지 또 성과를 수치적으로 나타내가지고 다 보여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번 주 잘하셨다, 못하셨다, 뭐 이런 부분들 보완을 해야 된다. 그리고 그 그 주간에는 이제 글로 피드백을 받으니까 그런 부분들에서 해소되지 못했던 부분들을 미팅을 통해 가지고 해소를 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일정이 끝나거든요. 그러면 전반적으로 일정은 아마 좀 이해가 되셨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일정에 대해 가지고 궁금하신 부분들이 있으실까요? 아, 그리고 그 뭐냐 1대1 코칭이 별도로 없어요. 그쵸? 아마 인지하고 계실 건데 1대1 코칭을 만약에 이제 희망하시는 분은 별도의 제가 엑스퍼트 상품으로 그걸 판매를 하고 있어가지고 1대1 코칭을 30분이나 1시간 정도 원하신다라고 하면 별도의 이제 프로그램으로 이용을 해주셔야 된다라는 걸 미리 좀 이야기를 좀 드릴게요. 그다음에 그러면은 지금까지 이제 일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고 간략하게 개인별로 소개를 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할게요. 네. 왜냐면 아까 AM5님 아까 안 계셨는데, 이걸 서로에 대해서 좀 알아야 좀 더 응원도 더 열심히 해줄 수 있고 더 러닝메이트의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기소개를 간단히 할 건데, 순서는 오르쉐님, 비즈니스맨님, 지니님, 열정부자 엄마님, AM5님, 김서치님 되시는지 모르겠지만 이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먼저 할게요. 왜냐하면 아까는 저에 대한 그 부캐에 대한 이야기였고 이제 본캐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이야기를 해보면은 저는 지금 대전에 거주하고 있고요. 대전에 거주하고 있고 나이는 만 35입니다. 그래서 딸이 하나 있고요. 같이 살고 있고 이제 네, 퇴직을 지금 아직 완전히 한 건 아니고 퇴직이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블로그도 운영하고 카페도 운영하고 여러 가지 운영들을 하면서 재택근무를 하면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유로운 영혼이에요.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네,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거는 제 개인적인 이제 소개고 요거에 대한 아까 제가 하고 싶은 일들에 대한 뭐 그런 것들 이야기를 드렸으니까 제 개인적인 정보에 대한 이야기를 간단히 드렸고 이제 다른 분들은 뭐 거주 지역이나 그런 것들을 뭐 필요하시면 얘기하셔도 되고 나이도 필요하시면 얘기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되고 블로그를 왜 운영하는지 블로그를 앞으로 뭐 뭘 하고 싶어서 블로그를 운영하는지 그 정도만 얘기해 주시면은 좀 서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르시님 먼저 하도록 할게요. 오르시님 안 들리네요. 아, 마이크 설정을 하셔야 아까 들렸었는데 이어폰으로 바꾸셔서 안 들리시는 건가? 그러면은 오르시님 잠깐 설정하시는 동안에 비즈니스맨님 먼저 하도록 할게요. 네, 잘 들리세요? 네, 잘 들립니다. 예, 어, 저는 경기도 안양에 살고 있고요. 그, 작은 자영업을 하고 있는데, 이제 행사 이제 완전히 이제 오프라인 기반의 이제 행사 대행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너무, 그러니까 이제 온라인에 대한 필요성은 계속 뭐 코로나 전부터 이제 느껴왔었는데,
계속 이제 너무나 좀 관성에 좀 젖어서 이제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꼭 우선 이제 온라인으로 뭔가 이제 당장 급한 수익화를 위해서라기보다는 계속 제 자신의 발전을 위해서 뭔가 이제 글을 써야 된다는 생각이 어느 날 문득 들어서 이제 가끔 그냥 블로그에 쓰다가 또 이제 포기하고 너무 이제 이래서는 안 되겠다. 이제 정말 좀 운동이나 독서처럼 어떻게 보면 블로그도 되게 좀 출발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좀 정말 좀 제대로 습관화를 하고 싶어서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르세님 되시나요, 지금? 안 들리네요. 네, 안 들려요. 저만 안 들리는 거 아니죠? 네. 그러면은 오르세님이 일단 한번 설정을 하시는 동안 다른 분들 먼저 할게요. 지니님 먼저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사는 곳은 경기도 일산이고요. 네. 경기도 고양시, 네, 일산이고요. 남편하고 건축용, 건물에 들어가는 복층유리 공장을 한 25년째 하고 있고요. 예전에 남편 공장에서 이제 개인 소비자 대상으로 물건을 판매할 때는 그때 이제 저희 회사용 블로그를 제가 잠깐 운영했었어요. 네, 현장에서 일했던 거 사진 찍어서 올리고 했었는데 이제 몇 년 전부터 공장 확장하고 이제 개인 소비자 대상으로는 판매 안 하고 나서는 이제 블로그를 안 했었고요. 제가 또 개인적으로 현재 부동산 코칭하고 그다음에 무의식 코칭을 하고 있거든요. 음, 근데 이제 제가 블로그에 포스팅할 수 있는 그 재료는 되게 많은데, 네, 노메세드님 보셨으니까 아시겠지만, 네. 아마 그 책을 읽는 것도 종류가 저랑 조금 겹치는 책들도 많이 있으실 것 같긴 한데 올릴 거는 많은데 사진도 잔뜩 찍어 놓고 게을러가 자꾸 안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이걸 통해서 열심히 아, 하는 방법을 제대로 배우면 제가 좀 더 꾸준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신청하게 됐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르세님 목소리 아까 들렸던 것 같은데. 지금 들리나요? 네, 지금 들려요. 네. 아, 네. 오르세님하고 열정부자 엄마님하고 AM5님 순서를 하겠습니다. 네. 저는 파주 살고요. 경기도 파주 살고, 저도 뭔가 예전에 블로그를 잠깐 이렇게 한때 핫할 때 그 유튜브나 이런 책이나 이런 걸 봐서 조금 했었는데, 그때는 그냥 진짜 그냥 그 기록용이라고 해야 되나? 와이프랑 이제 식사하고 가고 이러면은 그 식당에서 협찬 들어오고 하는 게 좋아서 한번 예전에 했었는데, 그런 것보다 이제는 이직 때문에 사실 자격증 따서 공인중개사로 뭔가 블로그를 좀 키워보고 싶은데, 부동산 관련해서 블로그를 쓰는 게 막 주의사항도 많고 막 카더라가 너무 많아서 조금 그 알아보던 중에 인플루언서 부동산 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공인중개사로. 그래서 그런 분은 또 되게 운영도 잘하시고 수익도 되게 잘 나시는 것 같길래 좀 제대로 배워서 조금 뭔가 사업에 좀 도움이 되면 좋겠다 해서 이참에 조금 한번 배워보고 싶어서 신청하게 됐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열정부자 엄마님. 들리시죠? 네, 네. 저는 지금 현재 대전 살고 있고요. 삼남매 엄마예요. 그래서 2014년도인가부터 이제 막내 태어나고 좀 움직일 때부터 체험을 많이 다녔거든요. 대전이 뭐 과학 체험 이런 게 많아서 체험 다니면서 이제 기록용으로 이제 처음 시작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때는 로직이라고 할까요? 그냥 사소한 개인 뭐 일기처럼 에세이 쓰듯이 그냥 그렇게 자연스럽게 썼고 어느 순간 유튜브로 전향되면서 이게 좀 쇠퇴한다고 저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래도 뭐 저도 하던 게 있고 또 기자단을 했기 때문에 이어서 계속 글을 썼었거든요. 근데 뭐 에드포스트도 신청한 지는 오래됐지만 그게 수익화된 거는 사실 올해나 작년 말부터예요. 그러니까 2달에 한 번씩 이제
3만 원 정도 이렇게 들어온 정도였지. 그전에는 욕심도 별로 없었고 그냥 유지 정도만 했고 맛집 오면은 또 아이들 사실 새 데리고 나가면 외식비가 엄청나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그런 어떤 그 맛을 들이다 보니까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체험 같은 걸 할 수가 없다 보니까 제가 주로 하는 게 이제 맛집 위주로 하고 아이들 이제 교재, 책 같은 거 위주로만 계속 했었거든요. 그래도 어느 정도 유지가 되니까 아, 그냥 괜찮겠다 하면서 다시 또 이제 블로그가 좀 많이 활성화되면서 제 관심을 갖게 됐고요. 하는 일은 사실 지금 저는 이제 정규직은 아니고 저도 노메스헤드님이랑 같은 직업이었던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전역하고 아이들 키우고 그러다가 이제 간호 쪽을 하다 보니까 지금 학교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 하다 보니까 사실 지금 방학은 좀 학교에 지금 나가기도 하지만 재택근무처럼 하다 보니까 지금 시간이 돼서 이제 컴퓨터를 하고 하면서 이제 키우고 있고요. 올해 원싱이요. 원띵은 좋은 습관을 만드는 거. 그래서 좋은 습관 만들면서 매월 이제 저도 부동산에 관심이 많긴 한데 매월 수입이 좀 돼야지 시드머니가 돼서 투자를 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저의 원띵은 좋은 습관 만들기와 이제 매월 수입을 늘리기를 하는데 그 매월 수입 늘리기를 뭐로 할까 했을 때 지금 블로그를 좀 더 잘 키운다면 이게 매월 수입이 되지 않을까 해서 하는 거고요. 좋은 습관 만들기는 지금 이번에 오늘 아침부터 했잖아요. 그게 사실 너무 좋은 거예요. 제가 사실 아침잠이 되게 많고 애들 맨날 굶기고 그랬거든요. 이제 미라클 모닝 하면서 책도 읽고 애들 아침을 좀 간단하게도 좀 챙겨줄 수 있는 그런 엄마가 좀 되고 싶고요. 그리고 책 읽고 아까 이제 어쩌다 한번 달려봤어요. 저도 군인 체력이었기 때문에 사실 달리긴 잘했었는데 10년 동안 몸무게나 20kg 늘고 안 달리는데 아까 10kg가 달려지더라고요. 간신히 오긴 했는데 그래서 여튼 이제 좋은 습관 만들기 하면서 나이 얘기 안 했는데 제가 50 넘었거든요. 그래서 건강 관리하고 삼남매 잘 키우려면 일단 건강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면서 이제 매월 수입 늘리는 거 그거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아, 반갑습니다. 네. AM5님. 네, 제 목소리가 혹시 들리시나요? 네, 잘 들립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이제 현재 직업은 수학 공부방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블로그를 갑자기 하게 된 계기는 이제 작년 말쯤부터 헬스장에서 운동을 시작하게 됐는데 그 운동에 좀 빠져들면서 그리고 이제 건강을 또 챙겨야 할 나이가 되다 보니까 이제 열심히 해야겠다 해서 이제 운동을 시작했고 근데 이제 거기서 또 운동을 하는 거를 이렇게 영상으로 찍어서 보내주시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계속 쌓이다 보니 그런 것들을 좀 기록으로 남겨두면 좋겠다 싶은 마음도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제가 혼자서 수학 공부방을 운영하다 보니까 그것도 이제 집에서 하다 보니까 거의 이제 다른 사람들과의 소통이 많이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소통도 좀 할 겸, 그다음에 또 이게 수학 공부방 한다는 것도 이제 평생 할 수는 없고, 그다음에 이제 시간이 많이 이렇게 들어가다 보니 좀 시간의 자유로움도 없고 해서 이제 여기서 조금 그 이제 수업을 좀 줄이려면 다른 수익화도 좀 시켰으면 하는 생각도 있어가지고 이제 블로그를 겸사겸사 운영을 했으면 좋겠어서 이제 시작을 했는데 이제 막 영상 위주로 올리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 이게 제가 지금 잘하고 있나? 뭐 이제 어떻게 되는 건가? 이제 싶기도 하다 차에 이제 노메샌드님이 이제 그 블로그 하는 거를 보고 조금 이제 전문적으로 좀 배우면 네, 빠른 시간 안에 안정적으로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네, 신청을 하게 됐습니다. 네, 네, 여기까지요. 네, 네. 반갑습니다. 서치님 이야기 하실 수 있나요? 아까 외부라고 하셨는데. 네. 일단 저는 오늘 목소리로만 좀 대신하겠는데요. 네, 저는 지금 서울에서 거주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인스타그램 대행업을 하고 있어요. 근데 뭐, 이제 좋아요나 뭐 팔로워를 구매해서 하시는 분들도 많으신데, 저는 그냥 이렇게 좀 찐으로 계속 수치가 계속 상승하도록 키우는 방법을 알고 있어서, 제가 대신 대행을 해드리고, 아니 컨텐츠 방향도 짜드리고, 이런 방향으로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인스타그램 이런 거는 저한테 너무 쉽다고 해야 될까요? 좀 쉬워요. 근데 블로그는 너무 카더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카더라가 너무 많고, 이번에 이제 인스타에 약간의 회사 관련된 계정을 만들면서 블로그도 같이 유입을 시키려고 회사 관련된 마케팅 계정을 이렇게 키워야겠다 해서 이번에 신청을 하게 됐고요. 그 다음에 지니님이 소개를 같이 하자고 해주셔가지고 추천받아서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저도 사실 환경 설정이 안 되면 잘 안 하는 편이어서 좀 같이 달려보고자 네, 같이 하게 됐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인스타 배우고 싶네요. 네, 제니님 이야기하실 수 있으신가요? 이야기가 안 되시나? 아이를 재우고 있으신지도 모르겠네요. 이야기하실 수 없는 걸로 인지를 할게요. 아, 혹시 저 부르셨나요? 네네네. 죄송해요. 저 핸드폰이 아, 다른 데 있어가지고. 네네. 아, 이제 찾아왔거든요. 네. 네. 지금 다 지금 끝났죠, 이제. 저희 지금 자기소개 했어요. 먼저 올라가. 개인별로. 먼저 올라가. 수업은 다 끝났죠? 수업은 오늘 별도로 한 건 없고요. 일정에 네. 대해서만 이야기를 했어요. 아, 네. 일정 공유해 주실 거죠? 네네. 지금 공유를 해드릴 거고, 지금 여기 지금 다 계시거든요? 예. 화면에. 그래서 간략하게 저희가 지금 자기소개를 다 한 분씩 하셔가지고, 아, 네. 제니님도 간략하게 소개 한번 해주시면은. 네.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제가 이제 블로그를 한 계기는 저희 아이가 이제 중2로 올라가는데, 제가 저희 아이에게 되게 열심히 살아라는 이야기를 많이 한단 말이에요. 음, 그래서 저도 이제 되게 열심히 사는 스타일인데, 우리 딸에게도 뭔가를 좀 보여주고 싶었어요. 엄마도, 이렇게 뭔가 기록하고 계속하고 책도 읽고, 성장한다 이렇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딸하고 했던 모든 활동들을 좀 이렇게 이제는 한번 정리를 해봐야겠다. 이렇게. 왜냐면 제가 2살 아들이 또 있거든요. 그래서, 이 모든 거를 그냥 사실은 처음에 다 이렇게 별로 정리를 안 하고 있었는데, 내가 이 2살 아들한테 또 다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이걸 다시 정리를 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블로그에다가 정리를 좀 하고, 그거를 좀 성장을 시키면 좀 딸에게도 뭔가 좀 보여주고 싶다. 솔직히 그게 가장 좀 크고요. 그래서 우리 딸에게 제가 1월 달에 이제 노마셰드님하고 전자책도 만들었는데 그것도 보여줬더니 너무 놀래더라고요. 제니님 목소리가 갑자기 안 들리는데요? 전자책 발행하시고 얘기하시고 감동에 겨워서 눈물 흘리고 계신 거 아니죠? 그랬더니 딸이 아, 네. 엄마, 뭐 1만 명 만들면 내가 5만 원 줄게, 엄마. 자기는 절대 엄마가 1만 명이 될 수 없을 거다 이제 확신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니님 그러니까 지니님 이야기에서 엘리베이터 타셨나요? 목소리가 끊기네요. 지니님은 어떻게 그걸 또 이렇게 바로 캐치를 해내셨을까요? 대단하시네요. 안 들리네요. 일단은 충분히 이해는 한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야기를 좀 개인적으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좀 더 가까워진 느낌이 드네요. 네. 아마 다들 그러실 것 같은데 예전에 이거 제가 3기 운영할 때 자기소개를 하다가 한 분이 우셨어요. 막 자기가 돌아온 인생이 너무 후회스럽다고 하시면서 우셨던 분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분이 얼마나 열심히 했냐면은 순위도 안 잡혔던 블로그를 가지고요. 그때가 8월부터 시작했거든요. 8월에 시작해갖고 그때부터 블로그가 성장을 하기 시작하더니 12월에 10,000불이 됐고요. 그 다음에 1월에 20,000불도 넘었어요. 생활건강 분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진짜 잘 운영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간절함의 크기와 비례한다고 저는 또 생각을 합니다. 네, 이 블로그 성장도요. 그래서 제니님 제니님 들어오셨나요? 네. 이야기 하시겠어요? 아까 그 딸이 10,000불 넘으면 5만 원 주겠다라고 했다는 것까지 들었어요. 아, 네네. 그냥 그거예요. 네. 그래서 네. 보여주고 싶어요. 약간 이렇게 꼭 제가 그랬거든요. 꿈꾸고 바라면 이루어질 수 있으니까 꼭 할 거라고 막 이랬거든요. 그래서 어, 그런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네. 무의식의 영역이요, 또. 네. 네, 오르시님 끊겨서 다시 들어온다고 하셨고요. 네. 그 블로그를 또 예전에 어떤 분이 자기는 자기 자식들한테 물려주려고 블로그 한다고 하신 분도 있으셨어요. 블로그를 키워가지고 자식들한테 물려준다. 그래서 저 그 마인드가 굉장히 좋더라고요. 오, 진짜 그럴 수도 있겠다. 이게 온라인 건물이 될 수도 있겠다. 내가 건물을 아이한테 물려주는 걸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 딸이 지금 이제 9살인데 글을 쓸 수 있는 컴퓨터 타자를 칠 수 있는 나이가 되면은 블로그 만들게 시키려고 하거든요. 네, 블로그 너 지금부터 써라, 블로그. 그래가지고 너가 예전에 얼마나 바보 같은 생각을 했는지 나중에 한번 읽어봐라. 한번 얘기해보고 싶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좋은 하나의 또 유산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일단 다들 그 이야기하신 내용을 이제 들어봤고 마무리를 좀 해야 되겠죠. 1시간이 지났네요. 이게 블로그로 이거 제가 전자책에 쓴 내용인데요. 그 블로그로 월 300만 원 버는 마인드 세팅이라는 책에다가 제가 이 내용을 적었는데 이렇게 된다면 제가 생각하는 논리는 이래요. 다 이제 블로그로 월 300만 원을 벌 수 있을까? 이렇게 고민을 하죠. 퀘스천 마크를 던진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래 이걸 해내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나도 할 수 있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실행을 합니다. 근데 의심을 해요. 왜냐하면 이게 어려우니까요. 그 과정이 어렵고 지치니까 하다 보면 안 될 것 같은데 이게 되나? 의심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부터 대응이 달라져요. 이제 이건 제가 낮은 지능이라는 표현을 썼지만 이거는 일반적인 경우는 쉽게 포기하죠. 근데 포기를 할 때 자기 탓이 아니에요. 그게 이제 포기하시는 분들의 다 이제 나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의 탓이고요. 나는 내가 육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블로그 운영을 할 수 없지. 어떻게 내가 300만 원을 버냐? 내가 지금 본업이 있는데 어떻게 이걸 부업으로 300만 원을 어떻게 벌어? 이렇게 다 남 탓을 하는 거죠. 환경 탓을 하고. 그리고 블로그는 이미 그 레드오션이라서 더 이상 내가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어. 고인물들이 나 먹고 돈을 버는 그런 시장이야. 이렇게 남 탓을 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포기가 빨라요. 남 탓을 하면은 내 탓이 아니니까. 그러면 바로 포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블로그로 월 300만 원 버는 건 이제 끝난다는 거죠. 근데 이제 진짜 지능이 높다라기보다는 소수의 사람들은 왜 안 되는지 원인을 분석한다는 거죠. 내 블로그 도대체 왜 성장이 안 되는 거야? 그럼 원인을 분석을 해요. 그리고 해결을 해요. 근데 이게 한 번에 해결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문제가 생기면 해결을 합니다. 근데 이거를 또 실행을 하죠. 근데 또 의심이 생겨요. 이게 맞아? 아닌 것 같은데? 또 의심을 해요. 근데 여기서 이제 포기하면 또 아웃이고 계속 이 과정을 반복해가지고 가면서 블로그가 성장을 해 나간다는 겁니다. 이게 그 AM5님 예전에 저랑 그 동남에 그거 하시면서 아마 얘기했던 레이 달리오의 원칙이라는 거 기억나세요? 요거 이 그림 생각나시죠? 이 그림. 네. 네. 이 그림대로 블로그가 성장한다는 거죠. 내가 잘 올라갔다가 꺾였다가 또 올라갔다가 이렇게 한 계단씩 올라간다는 겁니다. 결국에 블로그 성장도 똑같이. 그렇기 때문에 지금 또 어떤 분들은 블로그 불태기 이야기도 많이 하시는데 올 수밖에 없고요. 저도 2년 동안 운영하면서 엄청나게 많이 겪었습니다. 근데 그거를 저는 이제 블로그로 돈을 벌 수 있다라는 신념, 블로그를 기반으로 뭔가를 다양한 걸 할 수 있다는 신념이 명확하기 때문에 이거만 바라보고 가는 겁니다. 이렇게 가든 저렇게 가든 막 이쪽 가공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도 그런 마인드를 나중에 시간이 되면 지인님한테 무의식 강의 한번 들어보고 싶네요. 무의식이 어떻게 세팅을 해야 되는지. 네. 저도 엄청 그거를 많이 믿거든요. 이 무의식으로 밀어 넣어야 된다는 거를. 그래서 이 알고리즘을 이해를 하시고, 게으름이 찾아올 때마다, 그리고 이 불평불만이 찾아올 때마다, 이러면 안 된다고 계속 이제 마음을 다잡으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이번 3주 동안에 엄청나게 그런 생각이 많이 들 거예요.
내가 무슨 블로그를 한다고 해가지고 사서 고생을 하고 있네 이러면서 진짜 엄청나게 이제 욕을 하실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끝까지 나아가셔야 됩니다. 그런 분들이 성공하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꾸준히 버티고 이겨내시는 분들만. 네. 그리고 이제 제가 블럼에 임하는 각오는 아까도 이야기 드렸는데 저는 이 이야기도 굉장히 좋아해요. 자주 만나는 5명의 평균이 나라는 말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근데 이제 사실 항상 내가 만나는 사람은 정해져 있잖아요. 오프라인으로 만나는 사람, 뭐 남편이 될 수도 있고 아내가 될 수도 있고 그러면 평균이 낮아지겠죠. 아내랑 남편을 생각하면. 네, 농담이고요. 그래서 주변에 만나는 사람들을 보면은 다 비슷비슷한, 그러니까 나보다 조금 잘난 사람 몇 명 만나고요. 나보다 좀 못난 사람 몇 명 만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의 평균이 나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제 곰곰이 내가 주변에서 많은 시간 보내는 사람들이 누가 있나를 곰곰이 생각해 보면 아, 내 수준이 이 정도 되는구나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평균을 높이기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해야 되거든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만나는 사람들을 잘 나가는 사람들을 만나던가 아니면 내가 내 스스로의 평균을 계속 높여가던가 아니면 나보다 못하는 사람들을 내가 이게 머리끄댕이 잡고 끌고 올라가던가 그렇게 해야 내가 나의 평균이 높아진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서 저는 제일 쉬운 거는 잘하는 사람들을 만나는 게 제일 쉽다라고 생각을 해요. 나보다 뭔가 앞서가 있는 사람, 잘 나가는 사람 만나는 거. 그래서 이제 지금 저는 어쨌든 현재 여러분은 저는 이 상태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뭐 제가 잘나서 여러분의 평균을 높여드리겠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여기 계신 분들이 모두 다 서로 노력을 해야 우리의 평균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다 같이 상향 평준화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중간에 포기하시면은 나의 실패로 끝나는 게 아니라 주변 사람들한테도 피해를 준다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지금 여러분과 함께하기 위해서 3주 동안 같이 하기 위해서 이렇게 왔는데 포기를 하고 나가버리시면은 다른 분들한테도 피해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절대 포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3주 동안. 그리고 파레토의 법칙을 아시는 분들도 있을 건데 성공한 20%가 부의 80%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어떤 관점이냐면 지금 저희가 7명이서 같이 시작을 하는데 한두 명은 엄청나게 좋은 성과가 아마 나올 거예요. 항상 그랬거든요. 항상 제가 그 러닝매트를 운영하면은 항상 이 집단에서 한두 명이 엄청 쭉쭉 치고 나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보통 사람들은 그거가 나는 아니지라고 생각을 많이 해요. 내가 어떻게 이 집단에서 1등을 해가지고 이런 생각을 안 하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내가 1등을 할 수 없죠. 내가 1등을 하겠다는 생각도 가지고 있지 않은데 어떻게 1등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 파레토의 법칙을 적용해 보려면은 내가 이 집단에서 무조건 1등 아니면 2등 하겠다. 지금 내가 20%면 1등 아니면 2등이거든요. 그럼 내가 1등 아니면 2등 한다. 그러면은 내 블로그는 다른 사람들에 비해 가지고 굉장히 폭발적으로 성장을 해 나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분들이 동료지만 또 경쟁자예요. 내가 이 사람들보다 잘하면 블로그 성장 무조건 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훨씬 더 빠르게. 그래서 이제 파레토의 법칙 그리고 이 5명의 평균이라는 요 이야기를 하면서 저도 노력할 거고요. 저도 여러분의 평균을 높여드리기 위해 가지고 저도 뭔가 더 많은 성과를 얻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저도 노력을 할 겁니다. 그래서 다 같이 열심히 노력을 해가지고 우리가 좋은 성과를 얻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요걸 마지막으로 이제 오늘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했던 것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내일도 지금 다 계시니까 한번 여쭤볼까요? 육아나 이런 것 때문에 지금 9시 반이 이제 강의 시간인데 9시 정도로 땡겼을 때 문제가 있으신 분들 있으신가요? 내일? 오늘 AM5님도 10시 정도에 수업이 있으셔서 그런지 늦게 들어오시고 했는데 9시로 땡겼을 때 문제가 있으신 분. 저는 그 화면을 끄고 들을게요. 애기 재우는 시간이라서. 아, 네. 그러세요? 보통 9시 반 정도에 자더라고요. 한 9시? 네. 9시 반? 9시, 근데 9시. 이렇게 재울 때 제가 이거 끼고 그냥 이렇게 네. 재우면 돼서 화면 그러세요? 끄고 들을게요. 네. 그러면, 괜찮습니다. 저는 아니, 네네. 못 듣게 되면 나중에 동영상으로도 볼 수 있는 거죠. 네네. 영상으로는 제공을 해드려요. 네, 그래서 네. 저는 어차피 10시에 끝나는지라, 네. 그러면은 9시 반대로 하겠습니다. 왜냐면은
기존에 공지를 했던 게 9시 반이고 정해진 거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모든 분들이 동의가 되지 않으면은 기존으로 하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9시 반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9시 반에 한 2시간 정도 진행을 하니까 11시 반 정도에 끝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고요. 오늘 그 여러분의 마음에 뭔가 화라산 같은 그 뭔가 불똥이 튀었기를 바라면서 내일 또 열심히 블로그 성장을 위해서 노력할 수 있도록 내일 또 강의 때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걸로 박수로 마치도록 할게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들어가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네.